듣다 보면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시청하다 보면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모든 내용을 갖다 다 파악하고 나면 더욱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영상을 보실 때요, 중간중간 끊어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뉘앙스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 어제 Q&A 하면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세미나가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보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면 종목이라는 건 투자하면 내 종목이 오르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길 바라죠, 다 누구나. 그게 바로 투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길 바란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땐 모순이 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오른다는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걸 자꾸 뭐 인내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 그런 게 어디서 어떻게 리포트를 했는데, 그 분기 안에 나올 결과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고 그런 경우는 그때 해필 수급이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때 시장에 관심이 들어온 것뿐이고, 그래서 길목지키기를 하는 거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건 그건 신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락한다고 하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많이 먹은 거랑 또 하락한 게 있으면 같이 정리하는 것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세요. 포트폴리오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한쪽이 다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지난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차전지 관련돼서 엄청 다 그냥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죠. 포트폴리오가 적절하지 않으면 한쪽 섹터가 무너질 때 내가 다른 곳이 수익이 나는 이게 너무 큰 손실이 나 있으면 결국은 일한 보람이 없다 이거죠. 투자라는 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을 우리가 좀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핵심만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이런 데서 커버링이 없는 종목들은 일단 쳐다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IR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그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뭐 그들이 잘못 내놓는 것들은 그들이 계속 뻥을 치게는 그 회사 건 쳐다도 안 봐주니까 이 회사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내놓을 땐 면밀히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필터링을 좀 해봐야 돼. 아, 좋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걸 보고 뉴스가 맞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차트라는 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다는 전제하가 발생이 되면 그때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이 차트를 보고 지금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트레이딩 할 만한 곳에 와 있는지 매수할 만한 곳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평균선을 걸었고 평균선보다 마이너스 한 2, 30 구간에 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보통 221 이평으로 제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그걸 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면 매수해서 공략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거죠. 이때 전제 조건이 또 뭐예요? 기업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란 전제 조건을 끌고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에 갖다 훼손하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질문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가 전망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대답하기가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야, 정말 프로가 질문하셨구나. 이 정도 질문은 좀 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일 올라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것들 할 때 제가, 저도 뭐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대답하기,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모릅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2, 3일의 내용.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차트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투자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이걸 자꾸 짜다 보면 통상적으로 저는 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시나리오, 그런 그 시나리오에 위배된 내용이 나오면 그땐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잔소리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할 땐 말입니다. 그런 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실수량이 훨씬 더 좋죠. 저도 적중률이 나름 적중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걸 적중률 시중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적중률이 아니고요. 리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예를 들면 그 성공률이라고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가 아니고 변동성이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주식은 리스크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은 변동성이 나쁜 쪽으로, 네거티브 쪽으로 흐를 거고요. 그렇죠? 좋은 쪽이라 그러면 포지티브 쪽으로 흘러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좋다. 리스크란 단어는 제가 볼 땐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변동성이 있고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고요. 뚫릴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주식을 사고요. 길이 막힐 때. 길이 뚫릴 때 수익을 추구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길목 지키기라고 합니다. 우리 길목 지키기 잘하는 녀석들을 더 많이 해 나가시는 그런 투자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Q&A 나왔던 거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로 많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리포트 중에 뭐 유한양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이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전망은 상당히 좋은데 아주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기분 좋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유한양에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서 좋았어요 라고 얘기 듣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질문 내용이 상당히 좀 멋있었어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인데 이건 밸류에이션 측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쭉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포함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일단 여러분 그건 아시죠? 얘가 이제 FDA 승인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8월, 9월쯤이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고요. 일단 국내에서 그 보험 적용이 됐고요. 1차 보험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주가 조정 받은 사연은 알죠?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 기대치가 쭉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다 훼손해 버려서 제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천천히 보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더 크게 먹으려고 그러면 FDA 승인 이슈까지는 우리가 줄겨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 주식을 6개월 들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 전에 주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보통 보면 100%, 200%, 뭐 300%의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은 6개월 이상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꼭 엔비디아만 사야 됩니까? 엔비디아가 말입니다. 6개월 들고 있었으면 주가 수익률이 얼마예요? HLB만 못합니다. 자, 한국에도 그죠?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주가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그거고요. 사실 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죠. 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다가 한번 쳐봅시다. 뭐 1억 넣어가지고 한 200% 먹었으니까 뭐 3억 되면 2억 원에 대해서 세금 또 25% 내셔야 될 거 아니야. 자, 한국은요, 없잖아요. 세금이 없단 말입니다. 거래세 빼놓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좋은 거일수록 또 한국의 투자가 훨씬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서 문제지, 업앤다운을 잘 즐겨 나가면 정말 재미있는 투자가 한국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컨설팅 하기가 제일 편한 게 미국 주식이에요. 뭐 뻔하잖아. 빅5, 그죠? 뭐 AI 빅5 아니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그 중에 대충 쌀 때만 얘기하면 다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할 얘기가 뭐 있어요? 자기도 말하다 지칠걸 아마? 뭐 그렇게 봅니까? 그리고 그거 뭐 대충 뉴스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보다는 한국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재미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했는데 자, 랭간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00억 돌파했다고 그러는데요. 신약 중에서요, 항암 치료제 중에서 100억을 넘긴 거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에 있는 거 조금 빼놓고 얘가 최초로 200억을 벌써 돌파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글쎄 시간을 주고 가면 된다는 결론만 딱 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일단 정권점까지는 무조건 가야지. 그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한번 하기 아주 좋은 게 항상 뭐냐면 전에 기대감이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거기까지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뭡니까? 다시 포워드 가이스를 확인해 보는 거야.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될 것 같아? FDA 승인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또 익절 라인을 잡아가야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템이나 뭐, 여러 가지 나노신소재 뭐, 이런 것도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당일이 크게 움직이는 게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5%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3%, 4% 움직일 땐 손준라는 전체 통을 잡아서 수익 난 거예요. 통을 잡아서 익절 라인을 잡는 거고요. 어떤 하루에 15% 이게 장대 양봉 크게 나오는 거 10% 이상짜리 나오게 되면 당일치에 50%를 갖다 잡고 가시면 상당히 좋아요. 요건 그냥 여담으로 얘기 드려보는 겁니다. 항상 보면 얼마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일봉이 예를 들면 50% 이상 훼손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당일치에 50% 정도를 갖다가 잡고 갑니다. 소소하게 움직여가는 건 중간에 양봉 이렇게 껴가는 건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장대 양봉 이런 거 터질 때는 그냥 50%를 갖다 익절 라인으로 잡고 계속 홀드 공략을 해 나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50% 라인에 오늘의 움직이는 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다라고 한다 그러면 5% 라인에 딱 걸어두고 그냥 뭐 일하세요. 뭐 그 신경을 써요. 어차피 내가 5% 이익이나 그죠? 10%나 내가 더 한 번 먹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다음에 한 뭐 15%더 아니면 5%라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50%를 갖다 내가 팔고 나머지를 홀드하고 있다가 그게 만약에 깎아졌어. 그럼 똑같지 뭐.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50% 이미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또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홀드라인 50% 잡고 있으면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산수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여행도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좀 빠지는 느낌? 뭐 이렇게 들었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이 아주 어저께 같은 경우죠.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잖아요. 여길 겁니다. 분명한 거 제가 이쯤에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익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내 수익률이 아니고 차트를 갖다 할 때 이 수익률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잡으시면 돼요? 50%를 잡으니까 이 라인이 훼손되지 않으면 얘는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보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라인을 잡아놓고 그 라인에 딱 걸어두면 되죠. 뭐 아니면 자기 개인 수익률의 50% 라인 정도에 딱 걸어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익절 잘 되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서 위로 타고 올라가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위로 타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볼관해가 홀드하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래서 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50% 라인 딱 해서 잘 잡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겁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보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주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가끔 가다가 하루 치고 50% 이상 훼손해가지고 내가 익절을 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뭐예요?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럼 다시 시간의 단일 종가에서 뭐라 합니까? 예, 다시 좋다 생각하면 다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게 그거라니까 수학적으로는. 높은 가격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잖아. 내가 본 게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예,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내용들을 보고 수급의 현황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긴 하거든요. 자, 다시 유한양 얘기 들어와서 제가 오늘 머니케어 스쿨 Q&A이기 때문에 조금 그 트레이딩 포인트도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00억 원 이상 돌파되는 거 이거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의 매출이 유한양이 다른 것들 다 존재하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저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점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건 저는 분명하게 여기는 통과한다. 우리 FDA 승인까지 또 기다려 보면 이 위에 간다.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거. 그죠? 자기들도 약 팔아먹어야 되니까 존슨앤존슨을 믿어보시죠. 걔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자기들 약제를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약효를 증가하기 쉽게 반드시 필요한 게 랭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을 하고 기다려보면, 글쎄요, 뭐 올해 꽤 괜찮은 수익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만 원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볼 땐 좀 욕심을 좀 부리면서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HLB 정도 급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면은 정배열을 갖다 좀 하셨어요. 우리가 정배열 타고 가서 지금 파형상으로 파동 뭐 이런 거 사실 엘리엇 파동 자체가 물리학 아닙니까? 수학이고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파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수학 잘하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은 아직 상승 파형이 형성도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만 포인트 하나 더 드리고 갈까? 여기 보시면 21 이평 여기 지금 221 크로스하죠? 여기 보이세요? 예, 이 자리, 예, 여기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이런 자리마다 하나 음봉 들어오는 거 이거 아주 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말자. 왜? 우리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좋게 보고 있잖아요. 측정이 됐으면 저런 것들 때문에 쫄지 않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민감하게 하다 보면 장기 보유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는 또 아무거나 하냐? 제가 항상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가이던스가 좋은 걸 갖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가는데요. 보세요. 이 방송으로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 하면 벌써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유한여행 이렇게 잘 보고 가시고요. 일단은 정고점까지는 그냥 무식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좀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 이 정도. 코인테크. 왜? 지금 다른 데 반도체 2차 전지 장비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것도 올라갈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일단 저는 그 기본적인 의견은 네거티브입니다. 저는 근데 아주 나쁘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작년처럼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코인테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냐고요?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두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22년하고요. 2023년도 넘어갈 때 영업이익 현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YY 성장률. 자, YY 성장이 일단 좋았다가 올해부터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걸로 나오죠. 성장률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경우 크게 나타났고 성장률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간에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9월달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어요? 매크로 지표 안 좋았잖아요. 추가로 뭐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고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포워드 가이스를 제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다. 자, 근데 2023년과 2024년도에 움직이는 모습은 그닥 아주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안 좋은 쪽은 아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되냐 하면 그냥 이 정도면 YY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지 않으니까 221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성장률이 YY 대비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지면 221 이동평균 윗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냥 소소하다라고 한다고 되면 그죠? 거기 아래쪽에서 221 라인 쪽이 맥스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러면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동종목이 가장 주가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지금 왜 연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면 얘들이 올라오다가 3분기 때 주저앉았죠. 그죠? 가이던스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적 자체가. 그리고 4분기 때 올라와서 주가 올라왔고 다시 1분기 때 아주 테이블 그대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 점을 좀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하고 2024년도 2분기 영업이나 매출이익이 비슷하게 나오니 주가의 높이도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건 222평 올라가서 사람들의 관심도나 수급 현황이 떨어지면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눈으로 추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면 PER 밸류에이션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냐면 2차전지 관련된 분야에서 PER 밸류에이션이 높게 쳐졌어요. 작년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아니잖아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지금은 잘 봐줘야 제가 볼 땐 이런 업체들은 뭐 13, 15 이 정도 수준이 맥스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평균치 한 20 이상은 대부분 좀 봐주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어려운 거긴 한데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앞으로 꽤 많은 예를 들면 성장세를 타고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지금 수주량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는 않다 이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다른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 갔다 지금 파워풀하게 팍팍팍 증가해서 막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소식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러면 아닌 거지.
그러나 적정한 매출은 다 지금 이미 수주 받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라든지 로봇 이쪽 같은 물류 자동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요거 갖추는 데는 코인테크가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매출들도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나와서 예를 들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시그널은 아닌 것이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는 얘가 얘기 드리면 이 221 라인 터치하면요 나오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수준까지만 봐야 되고 아주 맥수치 본다 그래도 여기에요. 35,000원 아랫단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만큼 가지 않겠어요? 4만 원 이 정도 찍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 드리지 않게, 뭐,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예, 올해는 이 업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그렇게 높게 고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중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21 라인이 예를 들면 거의 터치하면 바로 매물이 나올 겁니다. 이 점을 좀 잘 착안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해라 마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적으로는 이런 건 있어요. 분명한 건 2분기 때 고점을 찍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25,000원 언저리 오잖아요. 지금 27,650원 저 정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25,000원 정도 자리에 사서 내가 한 3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보면 5,000원 정도 뛰게 하면 그죠? 괜찮잖아요. 뭐 그것도 내가 볼 때도 수익률이 20% 정도 되니까 2분기 때 아마 그거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반도체 분야, 특히 이제 요즘 뉴머로픽이요. 이렇게 또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 AI 개발한다고 하니까 가온칩스 에이징 랜드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긴 아셨죠? 제가 최선호주가 왜 가온칩스와 에이징 랜드라고 지난번에도 리포트 드릴 때 쭉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선호하는 건 가온칩스와 에이징 랜드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뭐가 좋은지. 그런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샘 올트만 올 때든 이번에 저거보고 올든 말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가 움직이는 거 그만큼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고,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조금 예를 들면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되고 눌린 구간이 들어올 때는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를 봐주시는 것은 잊지 마라. 물론 제주 반도체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건 뭐 따로 별도로 또 우리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레벨업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 두 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배운 거 있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내가 못 산 게 억울한 게 아니고요. 내가 쟤네 둘이구나. 앞으로도 쟤네 둘이 어떻게 돼요? 각광을 받겠구나. 이거 하나만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 경험치로 한번 정립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몫이요. 저는 이 단어,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뉴모로픽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원리를 접합한 기술의 AI를 뭐 만드는 거다라고 반도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금 실체는 없잖아요. 이제 개발 중이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말만 나왔는데 왜 얘네들이 오를까? 예, 얘네들은 지금부터도 오를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거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여러분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년에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금 정보화 시스템부터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이용하고 거기에 AI가 달려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올해 뭐 물류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 SDS가 물류가 좀 있어서 조금 항상 문제였는데 이제 뭐 그 문제도 없고요. 그러면 삼성 SDS 같은 다시 눌림 들어오면 제가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계속 리포트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팁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번에 팁을 얻은 건 가온 칩스나 에이징 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다음번에 한번 다시 눌림이나 조정이 들어온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땐 이제 쫄지 말고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놓친 거죠. 놓친 거 먹어서 별로 억울하지 않잖아요. 배운 게 있으니까 쟤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내용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AGI 칩 비밀 병기 뭐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은 뭐냐면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뉴스는 이 기사는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요. 가온칩스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수주 내용들이나 내용은 저거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나오는 건 다른 분야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 단계로 앞으로 진화해 가겠지. 뭐 그걸 갖다 미래 가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AI가 상당히 지금 성장해 나갈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건 있잖아요. 여러분 AI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챗 GPT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자꾸 내놓는 것도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제미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 뭐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상당히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걸 다 영업으로 통해서 상업화 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종류도 다양해진다는 걸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섹터별로도 나눠져 가고 있는 것들 인지하다 보면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좀 들어올 때는 여러분 키워드 이제 잘 몰라서 못 사는 거거든. 그냥 또 사긴 또 뭐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의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는 한번 우리가 수익을 좀 얻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보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왜 그랬냐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21이평 아래 내려간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포워드 가이던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망치가 가이던스보다 8% 이상 예상치를 또 내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건데 사실 저는 그닥 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실적이 높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가고 있는 것들이 다시 눌려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 매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잡아주는 게 극히 정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또 상황을 보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건 차트를 분석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듬을 잘 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건 눌림 들어왔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마냥 그냥 달려가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죠? 약간 오버밸류에이션 되면 항상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올라간 전 내용 같은 경우는요, 저는 분명히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말 리포트 드리도록 하고요. 에이징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둘 다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 두 번 다 먹었잖아요. 이번엔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위에 지금 매물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거 분명히 소화하고 가야 될 텐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지금 저기 지금 5만 원짜리 여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자리? 예, 이 자리에서 다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자리 들어올 때 매수해 주는 게 나쁜 녀석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트레이딩 포인트에서 항상 보면 음봉에서 살 거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 이야기 드려보면, 그죠? 이거 양전환 아니잖아. 양전환 자리 여기였잖아요. 요것만 항상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갈 때는 음봉에 사고, 내려올 때는 양봉에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전환 생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예요? 사실은 이게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눌림 들어오고 양 들어올 때 이날 사는 거잖아.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은근히 언급은 했어요. 에이징랜드.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상에서 이럴 때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단타쟁이가 되고 차트쟁이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저런 때가 예를 들면 공부해 두셨다가 직감적으로 저런 자리가 양전환이구나. 저기 보이십니까? 플러스라고 보이세요? 이걸 플러스라고 느껴지세요? 여기 플러스 보이세요? 요거 플러스 보이세요? 요거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제 요런 게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여기도 어때요? 자,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플러스잖아요. 이 자리가 플러스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음봉이긴 한데 플러스 시그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예를 들면 점프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없어. 사실 에이징랜드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뭐가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실적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파악해서 어쨌든 이야기는 드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드리는데 포인트가 저런 포인트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근데 저런 부분을 갖다 언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거 봤어요. 오늘은 교육도 좀 해줘야 되니까 봤어.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그날 4시에서 6시 사이를 보라고. 그러면 그때 플러스 시그널이 막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야지. 그게 양전환을 우리가 2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저 자리. 이 자리도 어떻게 돼요? 이날도 실제로 저는 알고 있죠. 예. 그날 시간 내에서요. 이거 플러스 1.3% 찍고 있었어요. 오, 시그널 되게 좋네. 그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다닐까 하고요. 장중거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시그널 잡을 때는 우리 아마추어잖아. 우리 뭐 내 돈 갖고 하는 거니까 내 돈은 되게 소중한 거니까 2번 체크하면 안 돼요? 2번 체크해도 되잖아. 3번 체크해도 3번 체크하면 못 사는구나. 2번만 체크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죠? 자, 장에서 양전환 시간을 봤고요. 시간에서 양전환이 다음날 시간의 단위가를 거래를 위해서 보니까 또 플러스 시그널이 나와. 이건 괜찮네. 근데 제가 어디까지 보라 그랬어요? 예, 5시 이후 시간대를 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예. 왜 근데 이걸 내용을 끝부분에 얘기 드릴까? 대부분 말입니다. 사람들이 쭉 듣다가, 에이, 재미없네 하고 어디 갔을 거거든. 그래서 끝까지 보는 영상이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가온체수 차트도 제가 지금 이 얘기한 이 내용하고 똑같이 거래했으면 계속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가이던스나 내용들이 좋다고 판단할 때 하는 짓이지 전혀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용이 차트가 쫙 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개뿔도 없어. 그걸 갖고 이렇게 거래합니까? 에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가는 것이 골로 가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Q&A에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저도 뭐 준비된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건 상당히 좀 달라서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야기 드렸는데 도움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늘 듣다 보면 힘이 되고 보다 보면 돈이 되는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